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를 읽고 북클럽 토론을 중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책의 핵심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토론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두꺼운 책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를 정의한다. 정말 잡스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작슨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5가지 핵심 주제를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그를 정의하는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유명한 다르게 생각하라 정신, 또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철학, 마지막으로 극적인 추방과 복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잡스를 정의하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의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런 그의 철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두 번째 주제,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스티브 잡스를 만든 그 설계도, 그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작스는 책에서 특히 3가지를 중요하게 꼽아요. 첫 번째는 양아버지 폴 잡스. 아버지는 중고차를 수리해서 파는 일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엔진 내부까지 완벽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이게 바로 애플 제품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라는 디자인 철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아이클로 홈. 이건 대중을 위한 심플하고 모던한 주택이었는데 여기서 훌륭한 디자인은 대중적일 수 있다는 영감을 얻게 되죠. 마지막으로 말이 필요 없는 천재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만남. 이 3가지가 바로 잡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북클럽에서 이야기하기 딱 좋은 주제죠. 바로 두 스티브의 아버지들입니다. 잡스의 아버지는 디자인과 장인정신, 즉 어떻게 보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반면에 워즈니악의 아버지는 순수 엔지니어링, 즉 어떻게 작동하느냐에만 집중했어요. 마케팅 같은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봤죠.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완벽했던 겁니다. 한 명은 비전과 디자인, 사업을 책임지고 다른 한 명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을 책임졌죠. 이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충돌해서 애플이라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탄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남다른 시작을 한 잡스. 당연히 평범한 길을 가지 않았겠죠? 세 번째 주제, 다르게 생각하라. 그의 반항아적인 면모와 자아를 찾아 떠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살던 똑똑한 청년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스탠퍼드죠. 근데 잡스는 가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퍼드 애들은 기술만 알지 예술적 사고는 모른다고요. 자기는 기술과 인문학,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벌써부터 뭔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리드 칼리지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정규 수업보다는 선불교에 심취하고 LSD 같은 약물도 경험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등 완전히 히피 같은 삶을 살아요. 심지어 학교를 좌퇴하고 나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서체 디자인 수업은 몰래 청강하러 다녔죠. 이때의 경험들이 나중에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글씨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니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당시 학생 처장이었던 잭 더드먼의 이 한마디가 잡스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는 그냥 반항아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이게 정답이야 하고 주입하는 걸 거부하고 뭐든지 자기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깨닫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독특한 경험을 쌓은 잡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팔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제,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좀 도발적인 제목이죠? 그의 창조와 설득에 대한 철학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작스는 애플의 마케팅 철학을 딱 3가지로 정리해요. 첫째, 공감. 고객이 뭘 원하는지 뼛속까지 이해하라는 거죠. 둘째, 집중.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완벽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포장이 제품을 말해준다는 건데요. 제품의 디자인, 포장, 광고, 이 모든 게 제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그리고 바로 이 철학의 정점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건 그냥 멋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기술 역사상 가장 큰 도둑질에 대한 그의 당당한 선언이었죠. 그게 바로 제록스 파크 이야기입니다. 잡스는 제록스 연구소에서 마우스와 그래픽 인터페이스, 즉 GUI라는 걸 처음 봐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게 미래다라고 직감한 거죠. 제록스는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지만 잡스는 달랐어요. 그 아이디어를 훔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 매킨토시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제품만 잘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정말 대단했죠.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애플 CEO로 데려오면서 던진 이 질문, 정말 전설적이지 않나요?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저랑 세상을 바꾸실래요? 와, 누가 이 말을 듣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모든 영웅 서사에는 시련이 있는 법이죠. 잡스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바로 그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주제, 추방과 복귀입니다. 1985년에 그는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는 주저앉는 대신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세우고 또 우리가 아는 그 픽사를 인수해요. 그리고 픽사에서 토이스토리라는 대박을 터뜨리죠. 그러다 1997년 망해가던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다시 애플로 돌아옵니다. 20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의 복귀는 정말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맥을 시작으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그가 돌아온 이후의 애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세상을 바꾼 그 애플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북클럽에서 토론하기에 정말 좋은 주제가 될 텐데요. 과연 스티브 잡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혁신가였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다듬어낸 위대한 모방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